네, 스토리가 있는 뉴스, 스토리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빌어먹을 호르무즈 해협을 열어라, 미친 XX들아. 그렇지 않으면 지옥에서 살게 될 것이다. 네, 이 말은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과격한 말 못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주말 욕설까지 섞어가면서 이란을 압박했는데 딱 정확하게 이렇게 했습니다. 물론 SNS에 올린 글입니다. 일단 현재 상황을 보면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 이란과의 협상 시한을 당초 오늘까지 4월 6일까지라고 했잖아요. 그걸 하루 연기해서 내일까지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때까지, 즉 내일까지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해라.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란 인프라 시설에 대한 대대적인 그 폭격을 가하겠다라면서 지옥을 보여주겠다. 근데 뭐 지옥을 보여주겠다 이런 말은 한두 번 한 게 아닌데 빌어먹을 해협을 열어라 미친 XX들아. 이런 말은 정말 처음. 이렇게 과격한 말은 어제 처음 나온 얘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SNS를 통해서 뭐 구체적인 특별한 설명은 없이 동부 시간으로 화요일 오후 8시 그리고 느낌표 땡. 느낌표를 거기다 넣었어요. 동부 시간으로 화요일 오후 8시 땡. 이렇게 썼습니다. 뭐 하루 연기해 준다는 거죠. 그리고 그때까지 합의를 빨리 해라 뭐 그 얘기죠. 이는 핵심 인프라 공격을 하루 유예해 주면서 협상을 뭐 진행하겠다라고 밝혀서 이제 시한을 당초 예고했던 이제 오늘까지 해서 내일 동부 시간으로 8시까지로 뭐 연기해 준다 이런 얘기죠. 근데 사실 이 연기가 처음이 아니죠. 지난달 말에 최후 통첩이다라고 해석되는 이제 48시간 안에 합의를 해라. 그렇지 않으면은 불바다를 만들겠다. 최후 통첩에다 했는데 그때 48시간 했다가 그 48시간에다가 열흘을 더 줬죠. 그래서 열흘을 더 시간을 주겠다 하고 이제 했습니다. 그게 이제 오늘까지였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이 다 되기 하루 전이 어제 하루 더 줄게 뭐 이렇게 된 거예요. 이제 뭐 어찌 보면 자꾸 시간은 연장되고 있는 듯한 그겁니다. 이게 긍정적인 차원에서의 연기라면 좋겠습니다만은 이게 무슨 뭐 전략이 없어서 그러는 거라든지 자꾸 그러면은 이게 상대방이 너무 신뢰하지 않는 일이 발생하니까 이게 자꾸 반복되는 건 그렇게 좋은 건 아닌데 여하튼 물밑에서 뭐가 있기 때문에 연장이 되는 것이다라고 뭐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자,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월스트리트 저널과의 인터뷰에서 만일 그들이 화요일 저녁 8시까지 동부 시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그들의 발전소는 하나도 남아있지 않을 것이고 다리도 하나도 남아있지 않게 다 폭파시켜버리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발전소, 다리 이 얘기는 뭐냐면 군사시설이 아닌 그냥 민간시설을 다 폭파해버리겠다라는 것입니다. 석기시대 생각나시죠? 네, 스톤 에이지로 되돌려버리겠다라는 게 이제 민간 인프라를 다 없애버리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SNS에서 빌어먹을 호르무즈 해협을 열어라. 미친 XX들아. 그렇지 않으면 지옥에서 살게 될 것이다 라면서 이제 욕설을 사용하면서 이란을 압박했는데요. 자, 여기서 제가 뭐 빌어먹을 해협이라고 이제 굳이 한국어로 이제 번역을 해서 전해드렸습니다만은 그나마 이게 번역해서 한국어로 하니까 유튜브 영상에서 제가 할 수 있지 이 원문 그대로는 제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영상에 그 뭐 필터링 그 경고 워닝 받을 겁니다. 제가 그 원문 그대로 제가 읽어드리면 그래서 그 빌어먹을이라고 그 번역한 그 단어는 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 단어 네 F로 시작하는 그 단어 맞습니다. 해협이라는 것을 이제 그 straight라고 하잖아요. 해협. 그래서 호르무즈 해협을 the Strait of 호르무즈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그 어제 SNS에는 open the F straigh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장 열어라. 미국의 대통령, 이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인이 다 보는 그 공식 SNS 계정에 이 F 욕설을 사용한 겁니다. 주말에. 트럼프 대통령은 그 합의 타결 가능성과 관련해서 합의 가능성이 크지만 만약에 그들이 합의하지 않는다면 나는 그곳의 모든 것을 날려버릴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협상은 잘 진행되고 있지만 이란과는 결승선에 도달하는 일이 많지 않다. 결승선에 도달하는 일이 가능성이 높지 않다라고 말하면서 협상은 진전되고 있지만 나는 큰 기대 안 해. 뭐 이런 얘기도 한 거죠. 그러니까 큰 기대 안 해. 뒤에는 이제 다른 그 백그라운드 얘기가 하나 더 있죠. 그러니까 나는 공격할 준비를 지금도 하고 있어. 뭐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합의 가능성, 그다음에 그 타결 안 될 불발 가능성 이 두 개를 난 다 생각하고 있어. 이제 이런 메시지를 던진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합의에 응하지 않을 경우 지상군 투입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이란으로의 지상군 투입을 이제 책상에서 배제하고 계십니까? 라고 어제 이제 기자 질문을 했을 때 no 그랬습니다. 책상에서 배제하지 않고 있다라는 얘기죠. 자, 이어서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합의를 할 것이다 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얘기하면서 또 똑똑한 사람이라면 합의를 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뭐 전쟁 와중에 뭐 정상적인 사람, 똑똑한 사람 뭐 구분할 정신도 없을 거예요, 이란. 그 아주 혼란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란도 뭐 당연히 지금 뭐 발끝이 타죠. 자, 과연 내일까지 합의가 될지, 그래서 종전이 될지 정말 기대를 가져보게 되는데 어떤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뭐 희망을 갖기는 참 쉽지 않아 보이는 그런 혼란스러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후 통첩을 지난달 48시간에서 열흘로 연장했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이제 열흘 마감이 오늘인데 하루 더 연장했다. 뭐 이렇게 연장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이제 연장하는 것과 관련해서 러시아가 또 옆에서 한마디 훈수를 뒀어요. 미국에게. 최후 통첩을 미국은 이제 좀 그만 좀 하고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서라 라고 훈수를 뒀습니다. 왜 맨날 무슨 뭐 최후 통첩이다, 몇 시간 준다, 며칠 준다 말만 하고 툭 하면 연기하고 그거 그만하고 협상이나 제대로 해라고 러시아가 훈수를 뒀어요. 뭐 옛말에 그런 거 있죠. 뭐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뭐 시누이가 더 얄밉다나 뭐 그런 말이 있듯이 러시아가 정말 누가 누구한테 훈수를 두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러시아 외무부는 어제 러시아는 이란을 둘러싼 긴장을 완화하려는 여러 나라의 노력이 성공하기를 바란다라면서 이는 미국이 최후 통첩 발언을 좀 그만두고 상황을 협상 모드로 제대로 만들어 가기를 바란다. 그래야만 협상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란을 둘러싼 긴장 완화 어쩌고저쩌고 자기가 우크라이나 전쟁 일으킨 건 뭐 말도 안 하나 지금 이란 긴장 걱정하고 있어요. 여하튼 러시아가 그렇게 훈수를 뒀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협상한다고 해놓고 매번 최후 통첩 방식으로 압박하고 또 그 최후 통첩이라는 것도 툭하면 연장하고 연기하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협상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쉽지 않다. 이런 훈수를 러시아가 뒀습니다. 러시아는 또한 이란 원자력 발전소 등 민간 인프라에 대한 미국의 공격은 불법이다 라면서 민간 시설에 대한 공격을 중단하라라고 미국에 촉구를 했습니다. 정말 뭐 러시아가 이런 말할 자격이 있나요? 뭐 지들은 뭐 지금 현재 자기들도 전쟁 중이면서 여하튼 누가 누구에게 훈수를 두고 있는 건지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인데요. 그 한 가지 말은 좀 이렇게 기억 속에 뱅뱅 도는 게 있어서 뭐 간단하게 전해드린 겁니다. 뭐냐면 자꾸 최후 통첩 압박만 하지 말고 정말 그 협상을 진전시키는 데에 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 갖게 됩니다. 여하튼 내일까지 좀 기다려 볼 텐데요. 자, 지난 주말에 있었던 여러 가지 소식 중에 이제 가장 급한 거 지금 방금 전 말씀드렸고, 그런데 가장 급한 소식보다도 저는 뭐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미군 전투기 조종사 이란 내에 이제 비상 탈출하고 이젝트 해갖고 이제 낙하산 갖고 내려왔잖아요. 그 산속에 숨어 있었잖아요. 그 조종사 구출 작전이 성공한 그게 저는 가장 극적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군의 어떤 실력, 뭐 기술력, 뭐 전략 모든 것이 최고였습니다만은 또 하나 있죠. 플러스 알파. 사람 마음대로 할 수 있지 못하는 그 운 같은 럭 같은 것도 좀 작용을 했다라는 생각입니다. 이건 뭐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운도 작용했다는 건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구출 작전을 보면 딱 영화의 한 장면이다라는 생각입니다. 간단하게 그 구출 작전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미군이 해군 네이비실 최정예 대원들과 특수부대원 수백 명을 투입해서 권총 한 자루에 의지해서 24시간, 정확히는 36시간 이란 한가운데 적진 속에서 숨어서 미군의 그 구출 작전을 기다리던 그 대령, 그 장교.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떻게 잘못하다가 북한 한가운데 떨어져서 누군가가 나를 구출해 오기를 기다리는 산속에서, 북한의 어떤 산속에서 뭐 그런 심정이었을 거예요. 그렇게 적진에서 36시간을 버틴 이 F-15 전투기 그
조종사는 아니고 조종사 뒷좌석에 앉아있던 장교였습니다. 이틀 만에 드라마틱하게 구조에 성공을 했습니다. 지난 3일 이란이 격추한 미군 전투기 F-15 그 스트라이크 이글이라는 전투기에 탑승했던 장교 2명은 기체가 이제 피격되자 추락할 거 아니에요. 추락하는데 같이 추락하면 폭파하면서 사망하게 되니까 전투기가 이제 추락을 하게 되면 결국은 이제 긴급 이젝트 나가버리잖아요. 퓨 올라갔다가 이제 낙하산 타고 이제 떨어지죠. 2명 다 그렇게 했습니다. F-15 스트라이크 이글 전투기는 좌석이 2열로 되어 있습니다. 1열에 한 사람 앉을 수 있고 그 다음 열에 또 한 사람 앉을 수 있게. 그래서 이제 2명이 앉는데 앞에는 이제 조종사가 앉았고 그 뒷자리에는 그 장비 운용 장교가 앉아 있었습니다. 전투기가 피격된 후에 긴급 탈출한 직후 앞자리에 있던 조종사는 바로 구조가 됐습니다마는 장비 운영 장교가 그 위치 파악이 제대로 안 돼서 일종의 실종 상태가 된 거죠. 그래서 미군과 이란군 양쪽이 모두 이 사람을 찾기 위해서 완전히 혈안이 된 겁니다. 아시죠? 이란에서는 주민들에게도 이 사람 잡아오면 막 큰 상금 주겠다 그래서 그 인근에 있는 주민들도 막 벌떼같이 들고 일어나서 막 산속 뒤집고 난리가 났었죠.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이 장교가. 이 장교는 산속의 바위 틈새에 몸을 숨기고 권총 한 자루에 의존해서 구조를 기다렸습니다. 근데 구조를 기다리기 위해서는 자신의 위치를 알려야 되니까 위치를 알리는 그 보내는 위치 교신 시스템을 이제 틀어놔야 되는데 이게 계속 틀어놓으면 미군도 파악할 수 있지만 이란군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계속 틀어놓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 틀었다가 또 껐다가 또 잠깐 틀었다가 또 혹시 모르니까 또 껐다가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자, 실종된 그 미군 대령은 이란의 험준한 그 산악지대에서 생존 키트와 권총 한 자루로 36시간을 버텼습니다. 점점 포위망을 좁혀오는 이란군 그 포위망에 바위 틈 속에 몸을 숨기고 그 부상당한 몸으로 해발 2000피트 산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왜 꼭대기로 올라가야 미군이 자신을 구하기 쉬우니까 그 꼭대기로 올라가서 그 능선을 따라 이동을 감행했습니다. 자신의 위치를 알리는 신호 송출기 사용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껐다 켰다 조금씩만 사용하면서 최대한 자제해야 했습니다. 이란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요. 자, 구조작전에는 지난번 오사마 빈 라덴 제거 작전을 수행했던 최정예 특수전 부대 네이비 실 팀 6가 투입이 됐고요. 미군 드론과 전투기는 이란군들이, 그러니까 산꼭대기에 이제 미군이 있으면 이란군이 밑에서 서서히 조여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란군이 그 포위망을 더 이상 좁히지 못하도록 이란군 차량 행렬 이런 데 막 전투기가 가서 그 폭격을 감행하고 드론이 가서 이란군 차량 행렬 이런 거 막 폭파시키고 이런 식으로 이란군을 계속 저지시키면서 포위망을 더 이상 못 좁히게 하면서 이제 미군이 투입된 거죠. CIA는 미군 장교가 이미 구조돼서 차량으로 이동 중이다. 이 거짓말로 막 거짓 정보를 흘린 거예요. 왜? 이란 들으라고. 우리가 구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량으로 이동 중입니다. 어디로 와서 빨리 그 헬리콥터를 보내서 우리를 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막 거짓말로 허위 막 그 교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란이 그거 듣고 야 구출했대. 어느 쪽으로 간대. 글로 가봐. 와 가는 이런 교란 작전도 벌이고 하면서 어렵게 이제 구출에 성공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구조를 했는데 구조된 뒤에도 위기의 순간을 맞았습니다. 탈출하기 직전에 그 투입된 수송기가 이게 또 고장이 나버린 거예요. 이게 시동이 안 걸리네. 고장이 난 거예요. 어떻게 해요? 적질 한가운데서 이게 시동이 안 걸리네. 결국 막 급히 교신해서 새로운 수송기가 급히 파견돼서 다시 왔고요. 다시 와서 그 새로운 수송기에 타고 그 지점을 떠나는 순간 고장나서 그 이란 땅 위에 있던 그 수송기에 대해서는 또 미군이 스스로 폭발을 시켰습니다. 그 이란이 그 수송기를 확보해서 자료를 확보하지 못하도록 그 자체 폭파 시켜버렸습니다. 참 위기를 여러 번 넘겼죠. 이거 나중에 영화로 만들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 끝났습니다. 드라마틱하게 이제 구출이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축하한다라고 말하면서 이런 말도 했습니다. 참 운도 따랐다. 이번 작전이 성공하기에는. 왜냐하면 전투기가 대형 미사일에 피격됐으면 아무도 살아남지 못했을 텐데 다행히도 이란 군이 그 어깨에 메고 쏘는 그런 소형 미사일에 피격이 돼서 이들이 그나마 긴급 탈출이 할 수 있었고 그나마 그렇게 살아남아서 구출될 수 있었다. 운도 작용했다. 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정말
천만다행이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자, 그런데 이 뉴스 자체는 당연히 굿뉴스죠. 네. 100% 굿뉴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100% 굿뉴스인 이 일 때문에 어쩌면 더 심각한 어떤 상황이 그런 발생할지도 모르고 더 심각한 국면을 맞을지도 모른다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분석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같이 극적인 조종사 구출 작전 그 성공이 그런 어찌 보면 이제 뭐 지상군 투입은 아니지만 결국 이란이라는 땅덩어리 안에 미군이 들어간 거 아니에요. 거기서 어떤 지상에서의 작전이 성공해서 구출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출 작전 성공했다라는 것이 자칫하면 미군 지상군 투입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조종사 구출 작전 그 성공으로 자신감을 얻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상군 투입해도 우리가 뭐 쟤네들 손쉽게 따돌리고 손쉽게 압도를 할 수 있겠네. 이렇게 지상에서 우리가 작전을 잘 펼치는 정도면 지상군 투입도 가능하겠는데라는 어떤 판단을 하게 될지도 모른다라는 것이죠. 뉴욕타임스와 월스트리트저널 등은 이번 구조작전 성공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자신감을 불어넣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이란의 그 석유 수출 핵심 거점인 하르그 섬에 지상군을 투입해서 점령하는 방안도 지금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죠. 이란 본토의 지상군 투입은 아니어도 그 하르그 섬에는 지상군을 투입할 수도 있다라는 그 카드가 지금 트럼프 대통령 손에서 만지작거리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데 있어서 그 결정을 내리는데 이렇게 성공했어? 그럼 들어가! 라고 할지도 모른다라는 것이죠. 그 하르그 섬에 들어가면 할 일이 많죠 정말. 미군 특수부대를 이란 핵시설에 투입해서 우라늄을 탈취하는 그런 작전도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월스트리트저널은 트럼프 대통령이 파일럿 구출 작전을 성공한 것을 계기로 더 대담한 선택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내다봤습니다. 특수부대가 이란 영토 한복판에 급유 거점을 구축하고 수시간 동안 이란군의 접근을 막았다라는 점, 이번에 그게 성공했다라는 점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지상군 투입에 대한 자신감을 줄 수 있다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이 어제 긴급 진단을 통해서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또 더 힐이라는 언론 매체와 더 힐이라는 언론 매체는 그 의회에서 돌아가는 일들, 의회에서 정부 의회에서 돌아가는 일들만을 전문으로 취재해서 보도하는 매체죠. 그 더 힐과의 그 매체. 왜 이 언론 매체의 이름이 더 힐이냐면 왜 의회를 말할 때 캐피털 힐이라고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의회 전문 매체이기 때문에 더 힐이라고 쓴 겁니다. 이름이 그런 겁니다. 더 힐과의 인터뷰에서 이란으로의 지상군 투입을 배제하셨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No, 아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번 그 조종사 구출 작전이 뭐 성공하긴 했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이 작전이 완벽하게 성공은 또 아닙니다. 생각해 볼 점도 있습니다. 크게 보도되지는 않아서 아마도 많이들 모르실 건데요. 이번 구조작전 도중 미군의 그 사망자는 물론 없었습니다만은 부상자는 있었습니다. 네. 파일럿을 그 수색하는 과정에서 그 이란을 저공으로 비행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헬리콥터가. 그 저공 비행하던 헬리콥터가 이란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헬리콥터에 탑승해 있던 그 미군의 부상자가 여럿 발생한 것도 사실입니다. 헬리콥터도 피격됐고요. 그래서 이제 그 피격된 헬리콥터는 뭐 더 이상 쓰지 못하니까 다들 수송기로 옮겨서 이제 다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사망자는 없었습니다만은 부상자는 있었습니다. 이는 이란의 제공권을 미국이 완벽하게 장악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이란의 군사시설을 괴멸시켰다. 라는 얘기를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번 했죠. 그러면서 특별히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이란의 제공권이라는 건 뭐예요? 제는 통제한다 할 때 제잖아요. 컨트롤한다 한다는 뜻이잖아요. 고는 뭐예요? 에어, 공중. 그러니까 이란이 공중을 컨트롤할 수 있는,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그 파워를 미국이 완벽하게 없애버렸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는데, 웬걸? 이번에 구조작전 하면서 헬리콥터도 막 피격당하고 했거든요. 그래서 부상자도 발생했고. 그래서 이제 실제로 지상전이 벌어진다라면 그런 어떤 미군 항공기와 어떤 병력에 대한 위협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제 헬리콥터가 피격됐고 거기서 부상자가 발생했고 이거는 사실은 많이 알려지진 않고 크게 보도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저 그 조종사를 구출했다라는 얘기만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영국의 일간 가디언은 미군 수송기 폭파 사건을 거론하면서 미군의 지상 작전에는 더 큰 위험이 있을 수 있다라면서 지상군 투입은 정말 신중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특히 그 이란의 험준한 산악지대 그 지하에 보관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그 고농축 우라늄을 확보하는 것 정말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어려운 일이고 또 별다른 사고 확보했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정보원이 또 많이 있죠. 이란 내에 미국에게 정보를 주는 그 정보원을 통해서 어떻게 어렵게나마 어디에 가면 어느 지역에 어느 땅굴을 파서 그 지하에 그 감춰놨다라는 그런 정보를 입수해서 거기까지 미군이 가서 그 우라늄을 확보하는 것까지는 성공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걸 확보한 걸 갖고 별다른 사고 없이 또 안전하게 귀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해 보인다라는 그런 분석도 있습니다. 특히 미국은 지금 이번 전쟁에 대한 여론이 또 그리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만에 하나 그 과정에서 군인들의 어떤 작은 피해라도 추가적인 희생자라도 발생하게 된다면 정치적으로 또 큰 타격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상전은 정말 신중해야 한다라는 그런 분석입니다. 결국 이번 조종사 구출 작전은 영화 같은 스토리로 성공하기는 했습니다만은 동시에 이란을 상대로 한 어떤 군사 작전의 어려움도 또 좀 동시에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을 수도 있다라는 양면성이 있는 그런 작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번 구출 작전 성공을 놓고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감 뿜뿜 으로 반응을 하게 될지 아니면 보다 신중한 검토를 하게 되는 계기가 될지 요게 관건입니다. 이제 그걸 알기 위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말대로라면 하루면 알게 됩니다. 이제 내일 동부 시간으로 8시까지 이란과 합의가 안 되면 드디어 어떤 일이 발생할지 우리 모릅니다. 이걸 지켜보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한편 이 와중에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도 버지니아주 스타울링에 위치한 트럼프 내셔널 골프장에서 어제 골프를 치셨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이제 이것도 다 이란 전쟁 때문에 발생하는 그런 사회 현상인데요. 스토리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이러다가 투고 그릇도 못 만들겠네. 라는 스토리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제 미국 얘기는 아직 아니에요. 근데 이제 미국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가장 심각한 영향을 가장 먼저 받고 있는 게 이제 아시아 쪽입니다.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쪽. 중동 전쟁의 장기화로 인해서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원유 공급망이 지금 흔들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자동차용 가솔린 이런 거는 전략 비축유를 방출하고 뭐 이런 거 하는데 사실 이게 석유라는 거, 원유라는 게 거기서 이제 정제를 해서 자동차용 가솔린 만들고 트럭용 디젤 만들고 또 거기서 부산물로 무슨 플라스틱도 만들고 이것저것 정말 우리가 쓰는 생활 속에서 쓰는 거의 대부분이 원유, 석유, 원유 거기에서 추출된 거로 만들지 않는 게 없습니다. 뭐 이런 마이크 하나까지도 뭐 이런 스폰지 이게 스폰지잖아요. 이게 말할 때 바람소리 푹푹 들어가지 말라고 이제 살짝 스펀지를 끼우는데 이것도 다 원재료는 이제 그 원유에서 추출한 것으로 이제 만들고 뭐 심지어는 뭐 이런 옷도 다 이제 그런 성분이 있다고 하잖아요. 여하튼 그래서 그런 게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란 전쟁 여파로 촉발된 석유와 석유 화학 원료의 공급 차질이 생기면서 사실상 그 영향이 전 산업으로 퍼지고 있는데 지금 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타격을 실제적으로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한국에서는 그 쓰레기 봉투 있잖아요. 미국은 뭐 쓰레기 봉투를 따로 팔거나 그런 건 아닌데 한국은 그 종량제 봉투라고 해서 그 쓰레기 봉투를 따로 팝니다. 그 동네 마트에서 한 장당 뭐 싼 건 150원, 좀 더 큰 건 400원 뭐 이런데 이것도 가격이 싼 게 아니더라고요. 여하튼 근데 그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다 안 담아서 버리면은 막 벌금 맞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봉투가 꼭 집집마다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밥은 굶어도 그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뭔가를 버리려면. 근데 마트에 가니까 이걸 안 파는 거예요. 왜? 첫 번째 막 사재기에서 다 사갖고 두 번째 이 공급이 조금 문제가 좀 생기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한국에서는 그 쓰레기 봉투 사재기가 벌어졌고 또 일본에서는 이거 뭐 대표 하나의 이제 예를 들면 이런 들도 있답니다. 만성 신부전증 환자 치료에 쓰이는 그 의료용 플라스틱 튜브 뭐 이런 것도 지금 없어서 난리가 났다는 것입니다.
또 말레이시아에서는 장갑 제조업체들의 그 석유 원료 조달 차질로 인해서 의료용 장갑을 만들지 못해서 말레이시아에서는 또 병원에서 난리납니다. 이 충격은 지금 일상 재료와 의료 현장 등등을 가리지 않고 아시아 쪽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신발, 의류, 비닐봉지, 의약품 생산 등등의 필수적인 이 석유화학 제품 공급이 불안해지면서 이 세계 원유 물동량의 상당 부분이 통과하는 이 호르무즈 해협의 그 높은 의존도를 상대적으로 많이 갖고 있는 아시아가 지금 가장 먼저 치명적인 타격을 받고 있는 겁니다.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뭘 갖고 가고 하는 게 사실 별로 없습니다. 2% 언더 아래일 거예요. 그러니까 별로 영향을 안 받는다라고 봐도 되죠.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호르무즈 해협 우리하고는 상관없어. 상관 있는 사람들 가서 알아서 지켜 이런 말 하잖아요. 그래도 미국은 당장 그런 게 타격은 덜한데 유가는 오르는 한이 있더라도 그 호르무즈 해협의 의존도가 높은 아시아 쪽은 지금 굉장히 벌써 타격을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포장재 의존도가 높은 무슨 화장품 등 소비재가 가장 먼저 타격을 받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화장품도 화장품 원료에도 무슨 석유화학 제품이 들어가는 경우도 물론 있지만 원료는 그렇다 치고 화장품 케이스 용기 이런 거 플라스틱이니 뭐니 다 석유 그 부산물로 만들고 하는 거잖아. 거기서 뽑아서 정제해서. 현장의 피해는 이미 아시아 쪽에서는 가시화됐습니다. 중국 저장성 하이닝의 한 폴리에스터 제조업체는 원료 가격이 50%나 치솟아서 신규 주문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주문을 못 받는 거예요. 왜? 원료가 너무 비싸지니까 주문을 받아도 만들 수가 없다는 것이죠. 또 인도네시아에서는 포장재 가격이 2배로 급증하면서 기업들이 그 포장 두께를 더 얇게 줄이거나 그 얇게 줄이니까 툭 하면 만질 포장재 이게 쌀라고 이렇게 만지면 쭉 찢어지고 그런 일도 발생하고 또는 종이나 유리나 알루미늄 재활용 플라스틱 등 대체 소재로 이걸 전환하기 위해서 황급히 기술을 모색하는 등 지금 해서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완전히 케이오스 혼란 그 자체입니다. 미국은 전혀 피해를 안 받는 게 아니에요. 당장 호르무즈 해협의 의존도는 낮기 때문에 당장 큰 그런 영향은 아닙니다만 예를 들어서 이제 수입해 오는 거 미국도 이제 수입해 오는 게 많잖아요. 중국이나 이런 데서 이제 수입해 오는 게 많아요. 특히 이제 먹을 것도 여러분들 가보시면 그렇지만 먹을 거와 석유와는 관계가 없다 치더라도 그 비료 같은 것도 이제 중국에서 수입을 해 오는데 비료도 커다랗게 포장할 거 아니에요. 비료 이제 한 포대씩 포장하는 게 옛날에 한국에서 조선시대는 정말 그때는 생각해보면 그 유기농이었죠, 다. 비료든 쌀이든 다 이제 그 가지로 이렇게 막 해서 그 쌀포대 같은 거 다 이제 그렇게 천연으로 했지만 지금 그렇게 누가 해요? 다 플라스틱 백으로 다 포장해서 하잖아요. 중국에서 비료 같은 걸 수입해 오는데 그 플라스틱 포장 다 단단하게 해서 하는데 중국에서 그 플라스틱 포장재를 지금 못 만들고 있다. 다 전면 중단은 아니지만 일부 공장은 신규 주문 중단 더 이상 못 받는다 이럴 정도로 좀 그러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이제 비료를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는데 그게 제대로 안 돼서 미국 농가에서는 중국으로부터 수입해오는 비료 수입의 그 공급에 지금 차질이 발생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이게 지구촌이 하나로 엮여 있기 때문에 다 이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JP 모건은 이제는 무슨 가격이 오르는 그 가격 상승이 문제가 아니라 물리적인 공급 부족이 문제다라면서 특히 아시아 지역은 지금 위기 국면에 이미 진입했다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미국도 순차적으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그 투고 용기입니다. 우리도 그 식당에서 이렇게 투고해가고 그러면 이제 플라스틱 용기인 경우도 있고 종이 같이 생겼지만 사실 그것도 그 표면에는 다 플라스틱 처리가 돼 있잖아요. 그런 투고 용기 같은 것도 이제 이 원료가 공급이 떨어지면 못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어느 순간 이게 이제 계속되면 투고용 플라스틱 용기도 못 만들게 된다. 이런 일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호르무즈 해협이 즉시 지금 정상화된다 하더라도 플라스틱 산업이 공급의 안정을 완벽하게 정상을 찾기 위해서는 수개월은 앞으로 걸릴 것이다. 지금 당장 종전이 된다 하더라도 이 여파가 나중에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그게 이제 몇 달이 걸려서 몇 달 뒤에 영향을 받고 그 영향을 받은 걸 정상적으로 하려면 또 몇 달 걸리고 그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당장 종전이 돼도 앞으로 어려움은 당연히 있을 것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종전은 빨리 돼야 된다라는 그런 JP 모건의 분석도 있었습니다. 자, 호르무즈 해협 상황을 좀 볼게요. 지난 24시간 동안 호르무즈 해협에 15척의 선박이 통과했다라는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이란이 지난 24시간 동안 약 15척을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시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란의 반관영 매체인 파르스 통신에 따르면 최근 24시간 동안 이란으로부터 사전 허가를 받은 선박 15척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습니다. 이건 이란에서 나오는 배도 있었고 이란으로 들어가는 배도 다 합친 겁니다. 그러니까 이란으로 들어가는 배는 참 용기 있는 거죠. 그런데 나올 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들어가는 겁니다. 왜? 이란하고 우호적인 관계라서 너희들은 들어와도 돼. 나가는 것도 다 오케이 해줄게. 이런 거예요. 그래서 지난 24시간 동안에 15척의 배가 들어온 거 나간 거 합치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블룸버그 통신도 지난 주말에 약 15척 내지 16척 정도의 상선이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포착됐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중에 11척은 페르시아만을 빠져나간 배고 한 4척 내지 5척 정도는 외해 바다에서 호르무즈 해협으로 들어간 거였다라고 말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벌크선 5척이 들어갔고요. 나왔나 들어간다니까. 벌크선 5척이 그중에 있었고 또 유류 제품을 실은 탱커, 그러니까 원유 유조선이죠. 3척, 그리고 또 다른 유조선 2척, LPG 가스 운반선 1척 등등등이 이제 해역을 빠져나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중에 이제 벌크선 4척은 이란 항구에서 출발했고, 일부는 식량을 담은 선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근데 그 식량을 담은 선박은 이란에서 나간 게 아니라 이란으로 들어간 선박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무언가 먹을 걸 가지고 들어간 거죠.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는 성명을 통해서 호르무즈 해협은 결코 이제 그 전쟁 이전 상태로는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특히 미국과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기존과 같은 항행이 불가능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미국과 이스라엘이라고 했지만 결국은 이제 미국과 이스라엘 플러스 그들과 우호적인 찐 동맹국들이라고 분류가 되면 아예 항행이 안 되는 거죠. 자, 이번에 통과한 15척 내지 16척의 국적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민감한 거기 때문에 아마 언론사도 이 국적을 자료를 취합했을지 몰라요. 알고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국적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너무 민감한 거기 때문에. 하지만 최근의 흐름을 보면 이란 또는 뭐 친이란 국가의 선박이나 중국 선박 또는 러시아 선박 아니면 인도 정도 되는 그런 우호국 중심으로 제한된 통행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편 그럼 한국은 어떻게 되느냐? 네, 한국의 선박도 사실상 통과가 제한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 2003년도에 부시 당시 대통령은 잘못된 정보를 믿었고 지금 2026년도에 트럼프 대통령은 정확한 정보를 안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좀 흥미롭죠. 2003년도에는 잘못된 정보를 대통령이 믿었고 지금은 정확한 정보인데 대통령이 안 믿었고 그런 얘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전쟁과 관련해서 옳은 정보를 무시해서 예견된 재앙을 현실로 만들었다라는 보도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시사 전문 잡지 디 애틀랜틱이라는 매거진에서 보도한 겁니다. 디 애틀랜틱은 지난 2003년 당시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이라크의 살상 무기에 대한 CIA가 잘못 올린 정보, 그러니까 그 무슨 화학무기, 대량 살상무기 이게 사실은 없었는데 CIA에서 잘못 정보를 판단해서 있다라고 잘못된 정보를 올린 거예요. 그런데 트럼프란다. 조지 W 부시 당시 대통령은 이걸 덜커덕 믿어버리고 전쟁을 일으킨 거죠. 그런데 지금은 정확한 정보를 올렸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안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디 애틀랜틱은 이번 이란 전쟁 직전에 CIA는 이란의 핵무기 개발이 아직 핵무기를 만들 정도의 수준까지는 도달하지 못했고 특히 미국 본토를 공격할 만한 그런 미사일도 없으며 이란의 그 미국의 공격 만일 이란이 어떠한 이유라도 이제 미국의 공격을 받게 되면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해서 세계 경제의 위기를 초래할 것입니다라는 정보를 올렸습니다. 근데 이게 정확한 정보예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을 이걸 안 믿었다라는 것이죠. 이 모든 정보는 CIA와 대테러 센터, CIA, FBI 뭐 등등등
일단 미국의 정보 최정점은 이제 CIA가 있으니까 통틀어서 CIA라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CIA가 이런 정보를 정확하게 취합해서 이 모든 정보는 이번 전쟁이 발생하기 직전에 트럼프 대통령의 테이블 위로 올라갔다라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 2일 그러니까 전쟁 발발하고 며칠 뒤 이란 정권이 곧 미국 본토를 칠 미사일을 가질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즉각적인 위협을 느꼈기 때문에 우리가 선제적으로 이란을 때린 겁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CIA는 이란이 미국 타격용 미사일 제작은 지금 당연히 없고 한 10여 년쯤 뒤 빨라야 2035년쯤이나 돼야 미국 본토를 타격할 만한 미사일 기술이 된다라는 정보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믿지 않았답니다. 왜 믿지 않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 이스라엘이 그 정보 틀려 우리가 정보하면 우리 이스라엘 모사드잖아. 우리 모사드 요원들이 갖고 온 정보에 따르면 아주 위험한 무기들이 지금 거의 다 만들어졌다네. 그 CIA 정보 틀려라고 이스라엘이 자꾸 그런 얘기를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만 확인된 건 아닙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얼마 전에 아무도 이란이 사우디아라비아나 아랍에미레이트를 향해서 보복 공격을 할 줄 몰랐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이란의 전쟁을 개시하기 전에 우리가 공격을 때리면 이란이 그 인근 국가를 보복 공격할 거를 아무도 나한테 얘기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아니라는 거죠. CIA는 이미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라고 그 인근 지역에 대한 보복 공격 가능성을 트럼프 대통령 책상에 올려줬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디 애틀랜틱은 미국 정보당국은 충동과 감정 또 개인적인 느낌에 따라서 움직이는 대통령을 감안해서 그러니까 이 대통령은 이런 성향의 대통령이니까 이런 정보 올려드리면 이렇게 하겠지 저렇게 하겠지 그걸 정보당국이 미리 감안해서 그런 정보를 필터링해서 올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미국의 정보당국은 그냥 오직 정보를 제공할 뿐이다. 팩트는 팩트대로 정보를 제공할 뿐이다. 하지만 그 정보를 받아든 대통령이 정보를 무시하거나 왜곡할 수도 있다. 이번에 그런 일이 발생했는데 그렇게 대통령이 정보를 무시하거나 왜곡할 때 그 실패는 대통령 한 사람의 몫이 아니라 온 국민, 나아가서는 전 세계의 피해로 돌아온다라고 디 애틀랜틱은 분석을 했습니다. 이번 케이스도 그렇고 이번 케이스는 이제 정확한 정보를 믿지 않아서 발생한 거고 지난 2003년에는 정확하지 않은 정보인데도 그걸 덜커덕 믿은 대통령이 실수를 저질러서 또 그렇게 이라크 전쟁이라는 정말 그 늪에서 빠졌다가 정말 오랫동안 수많은 피해를 끼치고 나갔잖아요. 거기 이라크 전쟁에 동원된 총 미군 한 25만 명 됩니다. 엄청나게 많은 피해를 입히고 결국은 남은 거 아무것도 없이 대량 살상무기 하나도 찾지도 못하고 그냥 나갔잖아요. 역사적으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끝으로 건강 관련 팁을 하나 좀 드릴 텐데 이거 잘 들어보십시오. 아주 그렇구나 하고 무릎을 탁 칠 만한 그런 좋은 팁이 하나 있습니다. 테니스공 하나로 여러분들의 혈압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평소 높은 혈압이 걱정이시라면 틈틈이 이 손에 테니스공을 쥐어보시라라는 것입니다. 혈압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국의 그 피트니스 트레이너 토비 킹은요, 고혈압 진단을 받으면 운동을 하라는 말을 자주 듣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운동을 해서 내가 혈압을 조정을 해야 할지 좀 막막할 때가 있다. 러닝머신에 가서 뛰라는 거야. 아니면 무슨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라는 거야. 그냥 고혈압이면 혈압을 내리려면 운동해 말을 하는데 무슨 운동을 해야 적절한지는 좀 불분명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토비 킹이라는 트레이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매일 몇 분만 테니스공을 꽉 쥐었다 폈다. 이런 거에 한 10분 내지 12분 정도만 그렇게 투자를 하면 혈압을 효과적으로 낮출 수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테니스공 하나 들고 꽉 쥐었다 폈다 이게 얼마나 운동이 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건데요. 그래서 정말 그게 효과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맞습니다. 저도 이 논리를 생각해 보니까 그렇겠네 싶더라고요. 자, 테니스공을 꽉 쥐는 그것은 이제 악력 운동이잖아요. 손 힘을 꽉 하는 것. 저도 그래서 이제 책상에 요게 있어요. 테니스공 대신에 요런 악력기를 갖고 가끔 이제 이거를 이제 하는데 TV 보면서 또는 유튜브 보시면서 천천히 이제 이런 악력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요것도 좋고 이런 거 없으면 그냥 집안에 있는 공
뭐 너무 고무공 같은 거 약하니까 좀 테니스공 정도의 딱딱함을 가진 그런 거. 그것은 테니스공 갖고 하라는 것이죠. 자, 공을 쥐는 동안에는 혈관이 압박돼서 혈압이 일시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걸 꽉 쥐는 동안에는 뭐 그렇죠. 약간 혈압이 올라가는 듯한 느낌을 받죠. 하지만 요 이제 운동을 다 끝난 뒤에 혈관이 다시 이완이 됩니다. 급격히 이완되면서 오히려 그때는 혈압이 낮아지는 반동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런 꽉 줬다 폈다 이 운동이 혈압을 살짝 올렸다가 살짝 내렸다 그러면 혈관이 쪼여졌다 풀어졌다 하는 게 되면서 이게 반복이 되면 혈관의 탄력이 개선된답니다. 혈관에 탄력이 생긴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혈압 조절에 긍정적인 영향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국제학술지에 실린 호주 뉴 사우스 웨일스 대학 연구팀에 따르면 악력기를 활용한, 그러니까 요게 이제 악력기죠. 그 다음에 아니면 또 테니스공, 그런 테니스공 등을 활용한 운동은 혈압 조절에 큰 영향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는 게 입증됐다고 합니다. 소나기 힘을 키우는 악력기나 또는 테니스공 꽉 쥐는 운동을 하루에 10분 내지 12분, 그렇게 일주일에 한 3번 정도 그렇게 해도 충분히 혈압을 낮추는 효과를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이 뭐 일주일에 3번 할 거 뭐 있어요. 하루에 10분 정도인데 매일 하시면 되지 뭐. 매일 하루에 10분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없으시면 그냥 테니스공이라도. 테니스공 하나로 혈압을 효과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라는 아주 간단한 그리고 그렇지만 아주 유용한 건강 팁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꼭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에게는 특별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영상 마칩니다. 아주 특별한 아주 즐거운 아주 기분이 좋은 아주 편안한 아주 행복한 아주 추억의 남을 같은 코스 같은 일정이라도 추억은 차이가 납니다. 고객 만족도 1등 아주 투어. 내 인생 최고의 순간 1등 여행 아주 좋은 아주 투어 아주 좋은 213-388